그 교수님 저희 어쨌든 다시 들리나요?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다들 참석했네요. 교수님 저희 들리나요? 에, 뭐 질문이 있나요? 네. 어, 질문하세요. Hello? 마이크 저희 들리죠? 예,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그 음, 숙제 다시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나요? 숙제를 뭘 냈는지 모르겠는데, 댓글을 좀 보고서, 지금 스크린 쉐어 다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내 생각에 맨 마지막에 낸 숙제가 천 인슐레이터. 이게 홈워크 넘버 4인데, 지금 천 인슐레이터 증명하라는 거. 하고 넘버 3는 뭐였죠? 넘버 3는 뭘까? 이게 넘버 3네. 아, 이 체인 하나가 수스리퍼 히거 모델인데, 그거를 체인을 쭉 Y, Y축으로 체인을 쭉 늘어놓으면은 이제 평면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천 인슐레이터가 되는데, 이 늘어놓는 방식에 따라서 트리비얼 인슐레이터가 되기도 하고, 천 인슐레이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체인 하나하나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하더라도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체인을 쭉 늘어놓으면은 지금 이제 홈워크 3에서 물어보는 거는 수직 방향으로 호핑 엘리먼트를 어떤 패턴이란 말을 잘못 썼는데 패턴을 그리라 그런 얘기예요. 강하고 약하고 약하고 강하고 그게 어떻게 연결돼야지 어, 이게 예를 들면 어, 왼쪽에 늘어놓는 방법, 오른쪽에 늘어놓는 방법이 일단 패턴이 다르잖아요. 네. Y축으로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지만 그 왼쪽처럼 늘어나야 되는지 오른쪽처럼 늘어나도 될지 그리고 왼쪽, 오른쪽 중에 Y축으로 어떤 패턴으로 연결해야 될지. 네. 혹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늘어놓은 패턴을 모멘텀 스페이스로 전환을 하면은 지금 아래 2x2 매트릭스 해밀토니안이 나와 있는데 이 매트릭스 해밀토니안이 터폴로지컬해지는 조건을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리얼 스페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패턴이 돼야 되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넘버 3. 넘버 네. 1, 2는 저 앞에 어디서 했을 테니까 그거는 뭐 네, 그건 이미 했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혹시나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그 PLMS 올릴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이거 그 수업 중에 들고 있을 때 이거 숙제에 다 그림 같은 거 다 그려야 돼요? 그냥 찾기가 몰라서요. 어떻게 어떻게 숙제 찾는 건지. 그 수업 시스템 LSM이라고 그러던가 러닝 거기 내가 다 올렸을 텐데 그 PLMS요?
PLS에 그 대신 Q&A에 보면은 내가 그 공지사항 같은 걸 쓸 수 있잖아요. 거기 다 가장 안 올, 언제 것까지 안 올렸는데 올리는데요? 내가 또 올려줄게요. 네, 지금 그 제가 PLMS 봤을 때요. 그 딱 뭐 그 숙제 그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숙제는 적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올려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 다른 질문 없으면 수업 진행하죠. 음. 그래서 다시 강조가 아니라 리피트 하면은, 완디멘전, 완디멘전 시스템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수스리퍼 히거 모델인데, 음, 그러니까 무조건 유니셀에 최소한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두 개가 있어야지 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든 트리비얼 인슐레이터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모델이 수스리퍼 히거 모델인데 유니셀에 A 전자, B 전자 두 개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셀 안에서의 호핑과 셀과 셀 사이에서의 호핑을 잘 조절을 하면은 토폴로지컬해지거나 토폴로지컬해지지 않거나 어, 어떤 경우든지 인슐레이터 전자를 반 전자를 이제 유니셀에 한 개씩만 채우면은 유니셀에 한 개씩만 채우면 혹은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전자를 반만 채우면은 어떤 경우든지 인슐레이터가 돼요. 그리고 인슐레이터가 되는 밴드 구조는 이렇게 돼요. 네거티브 에너지 밴드, 포지티브 에너지 밴드 이렇게 나와서 반만 채우면은 전자를 두 개 중에 하나만 채우면은 인슐레이터가 되죠. 그런데 이 패턴에 따라서 스트롱 앤 윅 호핑의 패턴에 따라서 똑같은 밴드 구조를 갖는데 하나는 토폴로지컬해지고 하나는 트리비얼해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리얼 스페이스에서 보는 방법은 그냥 눈으로 보면 어떤 게 토폴로지컬한지 오비어스 하죠. 어, 엣지의 바운더리, 시스템의 바운더리 혹은 엣지에 어, 댕글링 본드가 생기면은 그 벌크 해밀토니안하고 세퍼레이트 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생기면 그게 토폴로지컬하고 엣지 스테이트라고 해요. 리얼 스페이스에서는 댕글링 본드가 생기거나 혹은 엣지 스테이트가 생기는 거는 리얼 스페이스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데 리얼 스페이스에서 이게 토폴로지컬하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죠. 토폴로지를 따지려면은 이제 다시 모멘텀 스페이스로 들어가야 돼. 모멘텀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은 해밀토니안을 쓸 수 있고 이렇게 2x2 해밀토니안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가 있고 웨이브 펑션을 그러니까 아이겐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 있고 웨이브 펑션을 구하면은 A라는 베리 커넥션을 디파인 할 수 있고 복잡하지만 커넥션을 쭉 적분하면은 이제 베리 페이즈가 나오고 그 베리 페이즈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토폴로지컬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걸 보다 이제 픽토리얼하게 따지면은 2x2 해밀토니안을 썼을 때의 D 벡터가 원점을 감싸느냐 감싸지 않느냐를 따지는 게 베리 커넥션과 베리 페이즈를 계산하는 거하고 수학적으로 이퀴벌런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토폴로지를 따질 수가 있어. 토폴로지가 있으면은 리얼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엣지 스테이트가 생겨. 똑같은 개념을 이제 2디멘전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니터리 트랜스폼 한다는 얘기고. 다시 그래서 리얼 스페이스에서 픽처로 2디멘전을 확장하는 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1디멘전al 모델을 another 디멘전으로 쭉 나열을 하고 그 체인과 체인 사이를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연결을 시키면은 다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2x2 해밀토니안으로 쓸 수 있고 이제는 2디멘전이 됐으니까 모멘텀이 kx만 있는 게 아니라 ky도 있죠. 이 경우에 이제 토폴로지를 따지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D 벡터를 디파인 할 수 있죠. D 벡터. 투디멘셔널 D 벡터. 오케이. 내가 이제 투디멘셔널 어레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더니 2x2 해밀토니안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걸 다시 디락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잘 표현을 하면은 D 벡터를 디파인 할 수가 있죠. 오케이? 조금 전에 쓴 해밀토니안이에요. 모멘텀이 kx하고 ky가 이제 다 포함된 그런 해밀토니안이고 그거를 디락 매트릭스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이제 세 개의 D 벡터가 디파인이 되고 dx, dy, dz 그리고 이 D 벡터는 모멘텀 kx와 ky의 함수예요. 그래서 호모토피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D 벡터는 3디멘전al 벡터예요. 3디멘전al 벡터의 꼭지점이 훑고 지나가는 포인트를 다 연결하면은 2디멘전al 서피스가 될 거고 그 2디멘전al 서피스가 뭐의 함수냐면 kx, ky의 함수예요. 2디멘전al 모멘텀 브릴리언존의 함수야. 그러니까 이것의 매핑은 2디멘전al 브릴리언존에서 2디멘전al D 벡터의 서피스에 대한 매핑이야.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기 그린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D 벡터의 포인트들이 이루는 점이 이 구표면의 어떤 점들이야. 그 점들이 모멘텀 kx, ky가 바뀜에 따라서 그 점들이 계속 바뀔 텐데 그거를 다 컨티뉴어스하게 더하면은 오른쪽처럼 구면을 다 한번 감쌀 수도 있고 아니면 구면의 일부분만 감쌀 수도 있고 그래요. 구면을 다 감싸는 경우에는 이제 그 상태에서 내가 해밀토니안을 스무스하게 아무리 조금씩 퍼터브 혹은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한번 감싼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토폴로지컬리 스테이블하고 왼쪽처럼 구표면의 일부분만 감싸는 경우는 내가 이 해밀토니안을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스무스하게 조금씩 바꾸면은 이 감싼 표면 그 보자기에 감싼 이 보자기의 면적을 점점 줄여서 예를 들면 노스폴의 한 점으로 다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비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를 토폴로지컬리 트리비얼, 오른쪽을 토폴로지컬 하다고 그래요. 토폴로지컬한 경우에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토폴로지컬한 경우에는 리얼 스페이스로 다시 가면은
엣지 스테이트가 생긴다 그런 얘기. 이 엣지를 따라서 그 서피스 엣지 스테이트가 벌크와 상관없이 벌크와 분리돼서 엣지를 따라서만 달리는 엣지 스테이트가 생겨요. 그거를 다시 모멘텀 스페이스로 표시하면은 벌크 스테이트는 네거티브 밴드, 포지티브 밴드 이렇게 그 밴드 인슐레이터인데 토폴로지컬한 경우에는 그 벌크 밴드 이외에 벌크 밴드하고 완전히 분리된 엣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달리게 되죠. 그래서 토폴로지컬 엣지 스테이트가 생긴다 그래요. 오케이? 호모토피 설명한 거고. 그래서 모멘텀 스페이스 해밀토니안을 분석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 토폴로지컬해지는지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DZ 컴포넌트만 분석하면 돼요. DX하고 DY 컴포넌트는 그 스트럭처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DZ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토폴로지컬해지느냐, 토폴로지컬이 트리비얼해지느냐인데, 오프 다이고널 엘리먼트, 그 DX하고 DY 혹은 시그마 X, 시그마 Y 컴포넌트의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고정돼 있고, DZ 컴포넌트는 여기 보면은 컨스탄트 빼기 코사인 함수로 되어 있어요. 요게 밴드 인버전이 생겨야지만 토폴로지컬해지고, 요것이 밴드 인버전이 생긴다는 것은 D 벡터가 구표면을 완전히 한번 감싸는 조건하고 같아요. 요게 밴드 인버전이 생긴다는 얘기는 KX, KY가 변함에 따라서 DZ 컴포넌트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혹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사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이 바뀌기 때문에 DZ 컴포넌트가 사인이 바뀌기 때문에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노스폴을 향할 수가 있고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사우스폴을 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구표면을 한 바퀴 감쌀 수 있는 거예요. DZ 컴포넌트가 포지티브 모든 DX, 모든 KX, KY에 대해서 포지티브 컴포넌트가 있다고 하면은 왼쪽에 그린 것처럼 사우스폴은 한 번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구표면의 일부분만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DZ 컴포넌트의 값을 타임 리버설 인베리언트 모멘텀이라고 하는 요 네 모멘텀 포인트에서 DZ 컴포넌트의 값이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만 읽으면은 이 전체 밴드가 토폴로지컬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요 네 포인트에서 DZ 컴포넌트가 전부 포지티브 혹은 전부 네거티브이면은 트리비얼 페이지예요. 하지만 그 네 포인트 중에서 한 포인트라도 사인이 다르면은 다른 세 포인트와 이 경우에는 세 포인트가 포지티브고 원점 한 포인트가 네거티브인데 혹은 그 반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달라지면은 오른쪽처럼 토폴로지컬하게 전체 구표면을 감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토폴로지컬한 상태에서 non 토폴로지컬한 상태로 바뀌는 경계점이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 네 포인트 중에 어느 한 포인트라도 0이 되는 포인트가 모멘텀을 바꿀 때 0이 되는 점이 있죠. 그러면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그 0이 되는 점에서 내가 파라미터 뮤 혹은 2 플러스 m 이 컨스탄트를 조금이라도 바꾸면은 그 0이 되는 포인트를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뮤 값을 바꿈으로 해서 그 토폴로지컬 트랜지션을 인듀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따라서 어떤 주어진 뮤 값에 대해서 각 네 개의 토폴로지 타임 리버설 인베리언트 모멘텀 포인트에서 0이 되는 점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제로 포인트가 0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파이 제로 혹은 제로 파이에서 0이 될 수도 있고 C는 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0이 되는 점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세 경우를 나타낸 거예요. 뮤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제로 포인트에서만 0이 되고 뮤가 0일 때는 파이 제로 파이 네 포인트에서 0이 되고 대각선 파이에서 0이 되는 경우는 뮤가 플러스 2일 경우에 크리티컬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 경우는 그 네 개의 중요한 모멘텀 포인트에서 토폴로지가 정해지려면은 네 포인트가 이 네 개의 모멘텀 포인트가 포지티브이든지 네거티브이든지 사인이 결정돼야지 이 밴드가 토폴로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네 개의 포인트 중에서 한 포인트라도 0이 되면은 그 시스템은 토폴로지를 아직 정할 수가 없죠. 그 경우에는 뮤 값을 살짝 변화시켜서 그 0이 되는 점을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로 바꿔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A, B, C 세 경우에는 그 뮤 값이 크리티컬 값이에요. 그래서 네 모멘텀 중에 한 포인트 혹은 두 포인트가 0이 되는 그런 파라미터예요. 마지막으로 D인 경우에는 뮤를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A인 경우에 굉장히 가까운데 A인 경우는 원점에서 0이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밴드가 원점에서 이렇게 딱 붙어 있죠. 밴드가 붙어 있으니까 에너지 갭이 없죠. 그러니까 아직 인슐레이터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세마이 메탈이라고 해. 여기 제로 갭을 파이나이트하게 띄워야지 이제 인슐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뮤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쪽이든 마이너스 네거티브 쪽이든 살짝 바꾸면은 이렇게 그 작은 제로 갭이 이제 밴드 갭이 오프닝이 됐죠. 그러면 이제 토폴로지를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토폴로지컬 밴드인지 아니면 non 토폴로지컬 밴드인지 이게 토폴로지컬 밴드 같아요? 아니면 non 토폴로지컬 밴드 같아요? 뮤 이퀄 마이너스 1.8이면 숙제 호목 넘버 5예요. 토폴로지컬 밴드인지 아닌지 결정을 하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오케이? 이게 이미 설명했고 이것도 이미 이것도 이미 설명을 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토폴로지컬해지느냐? 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밴드 인버전이 되면은 토폴로지컬해지죠. 밴드 인버전이 되기 전에 첫 번째로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빵이면은 그러니까 DZ 컴포넌트가 빵이면은 토폴로지가 있는 점인지 따질 수도 없죠. 토폴로지컬하지 않아요. 그 조건은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있어야 되고 DZ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고 그 DZ 컴포넌트가 밴드 인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시메트릭 관점에서 뭘 의미하느냐면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깨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깨져 있느냐?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 변환을 하면은 타임이 t에서 마이너스 t로 가고 모멘텀이 마이너스 모멘텀으로 가고 스핀은 마이너스 스핀으로 가는 게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죠. 그런 변환을 했을 경우에 해밀토니안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런 타임 리버설 시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이 안 바뀌면은 이 해밀토니안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있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모멘텀 K와 스핀 시그마를 마이너스를 다 붙이면은 오프 다이고널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안 변하죠. 모멘텀이 마이너스 K로 갔는데 시그마가 또 마이너스 시그마로 갔으니까 이건 서로 캔슬돼요. 다이고널 엘리먼트는 모멘텀을 K로 바꿔도 코사인 K는 코사인 마이너스 K하고 같으니까 하나도 안 바뀌죠. 다이고널 텀은. 근데 시그마는 마이너스 시그마로 바뀌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두 번째 항, 시그마 Z 항은 타임 리버스 시메트릭 변환을 시키면은 원래 해밀토니안으로 안 가죠. 마이너스로 가요.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을 볼 때 이 다이고널 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깨져 있다. 이 다이고널 텀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이고널 텀 때문에 토폴로지컬 밴드가 생긴다. 따라서 천 인슐레이터 혹은 수스리퍼 기거 인슐레이터에서 토폴로지컬 밴드가 생기는 펀더멘탈한 이유는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천 인슐레이터 지금까지 설명한 건 이제 천 인슐레이터가 이제 하나가 있는 게 표면에 2디멘전al 표면에 전자가 이런 종류의 전자가 원 레이어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면은 천 인슐레이터가 돼요. 그 천 넘버는 1이야, 하나. 천 넘버가 하나라는 뜻은 엣지 스테이트가 하나 생긴다는 뜻이에요. 경계면을 따라서 엣지 스테이트가 하나 있는다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티피셜리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실제 머티리얼에서도 잘 뒤져보면은 이제 이런 머티리얼을 찾을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순전히 아티피셜 모델이야. 천 인슐레이터를 2디멘전al 표면에 하나 깔아. 그 다음에 똑같은 해밀토니안을 그 위에다 하나 더 깔아요.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해밀토니안이 하나만 있으면은 요런 해밀토니안이 있다는 얘기야. 그 2디멘전al 표면에 전자 AB 전자 유니셀의 전자 AB가 존재하는 투 컴포넌트 모델이 그 2디멘전al 레이어에 쫙 깔려서 이런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one more copy를 또 수학적으로 one more copy를 더 깔 수가 있죠. AB 일렉트론이 아니라 CD 일렉트론인데 똑같은 패턴으로. 그리고 AB하고 CD는 인터랙션 안 해요. 서로 그냥 2차원 평면을 그냥 공유하는 건데 서로 터치 안 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런 해밀토니안을 그러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해밀토니안 1 컴포넌트, 해밀토니안 2 컴포넌트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해밀토니안 3 컴포넌트도 있고 4 얼마든지 똑같은 모양의 해밀토니안을 서로 토킹하지 않는 그런 해밀토니안을
2디멘전을 평면에 쌓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각 해밀토니안마다 2디멘전을 평면에 엣지를 따라서 이렇게 엣지 모드가 생기겠죠. 러닝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깨뜨렸으니까 한쪽 방향으로 달리는 엣지 모드가 생길 거예요. 이런 해밀토니안을 겹겹으로 쌓으면은 겹겹으로 엣지를 따라서 1000 인슐레이터 1, 2, 3에 해당되는 엣지 모드가 달리기 시작하죠. In principle, n개의 해밀토니안을 적층으로 쌓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각 해밀토니안마다 한 개의 카이랄 엣지 모드가 생길 테니까 n개의 해밀토니안을 1000 인슐레이터 해밀토니안을 n개를 쌓으면은 그런 시스템에서는 엣지를 따라서 n개의 카이랄 엣지 모드가 생겨요. 그거를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표시하면은 한쪽 방향으로 달리는 카이랄 모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그런 시스템이 바로 그 유명한 퀀텀 홀 인테저 프랙셔널이 아니라 인테저 퀀텀 홀 이펙트예요. 지금은 아주 유명한 실험이지만 2차원 전자를 2차원 평면에다가 아주 클린하게 깔아놓고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홀 저항 혹은 홀 컨덕턴스가 홀 컨덕턴스가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잘 알죠. 왜 이렇게 홀 저항, 오른쪽에 있는 홀 저항.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건 홀 컨덕턴스예요. 홀 컨덕턴스는 이 엣지 모드가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홀 방향으로의 컨덕턴스가 정수배로 증가해. 기본 유닛은 E 스퀘어 오버 H고 플랑크 컨스탄트로 퀀타이즈 돼 있고 홀 저항이 그 홀 저항이 여기 있는 것처럼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기본 유닛에 따라서 정수배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정수배.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걸 보면은 정수배가 아니죠. 이 스텝의 높이가 정수배로 올라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요거를 인버스를 취해서 그래요. 요게 시그마 XY가 아니라 이 실험으로 측정한 거는 로 XY예요. 오케이? 요걸 다시 시그마 XY로 컨버트하면은 요 계단의 높이가 일정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 계단의 전체 높이가 몇 번째 계단인지는 어떻게 뭐랑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엣지 모드가 몇 개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인테저 퀀텀 홀 시스템은 1000 인슐레이터예요. 1000 인슐레이터. 그래서 1000 넘버가 n개인 1000 인슐레이터예요. 오케이? 그리고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는 당연히 맥시멀리 깨져 있죠. 왜냐하면 인테저 퀀텀 홀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2디멘셔널 전자 가스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줘야 되니까 자기장을 한쪽 방향으로 걸어준다는 얘기는 그 한쪽 방향으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맥시멀리 깨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 1000 인슐레이터 자체는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깨트려야지 1000 인슐레이터가 되는데 실제로 다루는 많은 시스템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보존되는 밴드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안 되느냐? 그런 경우에도 될 수 있는 아주 뭐 트릭도 아니지. 알고 보면은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타임 리버설 인베리언트 하면서 시메트리가 안 깨져 있으면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되는 것을 타임 리버설 인베리언트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해요. 방법은 뭐 너무나 시시하게 간단해요.
한 개의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는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깨져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은 플러스 Z 방향으로 시메트리가 맥시멈으로 깨져 있으면은 그거하고 정반대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깨져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두 시스템을 겹쳐 놓으면은 전체 해밀토니안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죠. 왜냐면은 one 컴포넌트하고 two 컴포넌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깨져 있으니까 이 전체 해밀토니안을 타임을 마이너스 t로 바꾸면은 one 해밀토니안은 two 해밀토니안이 되고 two 해밀토니안은 one 해밀토니안으로 되죠. 서로 롤이 뒤바뀌는 상태가 되니까 두 개가 항상 공존하면은 전체 시스템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공존해요. 이럴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을 따지면은 첫 넘버가 빵인데 one 컴포넌트의 첫 넘버는 플러스 1이고 two 컴포넌트의 첫 넘버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전체 해밀토니안의 첫 넘버는 서로 캔슬돼서 제로인데 하지만 각각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토폴로지컬 해요. 리얼 스페이스에서 보면 더 간단한데 첫 넘버가 플러스인 해밀토니안은 엣지 스테이트가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달리는 엣지 스테이트를 만들고 첫 넘버가 마이너스 1인 해밀토니안의 엣지 스테이트는 엣지 스테이트가 왼쪽으로 달리는 엣지 스테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엣지를 볼 경우에도 엣지에서도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안 깨져 있어. 왜냐하면 두 종류의 전자가 엣지를 따라서 달리는데 한 종류의 전자는 오른쪽으로만 달리고 그러니까 타임 시메트리가 깨져 있죠. 오른쪽으로만 달리고 왼쪽으로는 못 가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달리는 전자도 있고 왼쪽으로 달리는 전자도 있으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상황이 똑같죠. 오른쪽으로 달리던 놈은 왼쪽으로 달리면 되고 바이스 벌사.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그리면은 엣지 스테이트가 서로 카이랄리티가 반대인 우상향, 우하향의 디스퍼션을 갖는 엣지 스테이트가 벌크 밴드하고 떨어져서 엣지에 따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 이런 경우를 타임 리버설 인베리언트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하고 이 앞에 설명했던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맥시멀이 깨져 있는 상태를 인테저 퀀텀 홀 스테이트라고 했죠. 이런 경우는 엣지 스테이트가 오른쪽으로 달리는 놈, 왼쪽으로 달리는 놈. 그런데 오른쪽으로 달리는 전자는 스핀이 업이고 왼쪽으로 달리는 전자는 스핀이 다운이야. 이런 상태를 퀀텀 홀 스테이트가 아니라 퀀텀 스핀 홀 스테이트라고 해요. 따라서 퀀텀 홀 스테이트하고 퀀텀 스핀 홀 스테이트는 원리는 이그젝트리 똑같은데 퀀텀 스핀 홀 스테이트는 그냥 퀀텀 홀 스테이트를 스핀이 반대 방향인 그 카피를 두 개의 카피를 만들어서 겹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트릭을 써서 보존하지만 각각의 개개의 컴포넌트는 토폴로지컬한 스트럭처를 갖도록 디자인을 한 그런 시스템이야. 실제 머티리얼에서도 지금은 많이 발견된 그런 시스템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수학적으로 아티피셜리 만든 시스템이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리얼 시스템에 존재를 해요. 오케이?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없죠? 클리어해.
숙제, 아까 호목 넘버 5 줬으니까 호목 넘버 6네. 여러 번 설명했지만 수스리퍼 히거 완 디멘셔널 체인 모델은 이런 모양이고, 이런 모양은 호핑의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린 이 패턴은 토폴로지컬리 트리비얼한 상태고, 호핑을 요거 다른 패턴으로 하면은 토폴로지컬한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패턴이 되는데, 진짜 엣지 모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니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진짜 엣지 모드가 생기는지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은 유한한 길이를 갖는 타이트 바인딩 모델을 그려놓고 그거를 뉴메리컬하게 풀면 돼요.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해밀토니안을 써놓고 리얼 스페이스 해밀토니안을 써놓고 그 해밀토니안을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유니셀이 한 개만 있다고 해요. 유니셀이 한 개만 있는, 어차피 내가 지금 연구하는 시스템은 유한한 길이를 갖는 시스템을 그냥 무식하게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짧은 시스템은 유니셀이 여기 A전자, B전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짧은 시스템은 유니셀 한 개짜리 시스템이죠. 그러면 A전자 A1, B전자 B1이 있는 시스템이고 가운데 호핑은 T1이야. 요거를 해밀토니안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2x2. 요 시스템을 다이고널라이즈 하면은 혹은 요 해밀토니안을 다이고널라이즈 하면은 아이겐 에너지가 뭐가 되나? 요거 다이고널라이즈 하면 아이겐 에너지 뭐가 돼? T1의 절대값일 것 같습니다. 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지. 마이너스 T1. 플러스 마이너스 T1이야. 에너지가 높은 놈은 플러스 T1, 에너지가 낮은 놈은 마이너스 T1이 되고, 각각의 그러면 아이겐 벡터는 뭐가 되나? 아이겐 벡터. 에너지 플러스 T1을 만족하는 아이겐 벡터는 뭐가 돼? 플레인 웨이브 같습니다. 플레인 웨이브가 어디 있어? 이 아이겐 벡터를 구하라는 얘기는 A1 컴포넌트가 얼마, B1 컴포넌트가 얼마. 이 호목이야. 아이겐 플러스 T1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는 1 마이너스 1이야. 물론 노멀라이즈 시켜야 되겠지만. 그래서 본딩 밴드가 생기고 엔타이 본딩 밴드가 생겨요. 그 다음 유니셀보다 그 다음 긴 시스템은 유니셀 2개를 붙이면 되지. 유니셀 2개를 붙이면은 각각 유니셀 하나가 있고 셀과 셀 사이에 호핑이 T야. T2라고 했구나. 그러면 요 경우에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쓸 수 있어. T2를 빼면은 T2는 셀과 셀 사이에 건너가는 호핑이야. T2를 빼면은 첫 번째 해밀토니안을 그냥 따로따로 쓴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유니셀 1과 유니셀 2가 그냥 토킹을 안 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셀이 연결되면은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해밀토니안 컴포넌트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이아고널라이즈 시키면은 에너지가 4개가 나올 거고 4개의 에너지에 대해서 각각 아이겐 펑션 4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로직으로 3개짜리 5개, 10개, n개를 하면은 n개의 해밀토니안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개짜리
유니셀 10개짜리 해밀토니안을 써서 그걸 컴퓨터를 가지고 다이고널라이즈 시켜.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를 다 구할 수 있고 그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들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숙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1부터 라지 n 10까지 이렇게 늘어놓고서 풀면은 엣지가 여기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정확하게 엣지 스테이트가 뭐가 나오는지 컴퓨터는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엣지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도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엣지를 끊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통 유한한 시스템을 유한한 시스템을 마치 무한한 시스템처럼 취급하려면은 수학적으로 쓰는 트릭이 항상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에요. 물론 진짜로 무한하다고 하면은 그런 컨디션을 쓸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진짜로 무한하지 않는 경우에 바운더리 효과를 없애고 바운더리가 끝없이 계속된다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려면은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쓰면 돼. 그래서 n번째 유닛셀이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유닛셀하고 토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유닛셀은 맨 끝에 유닛셀인 n번째 유닛셀하고 토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생각하면은 맨 끝에다가 다시 첫 번째 유닛셀을 갖다 붙이고 맨 앞에다가 n번째 유닛셀을 갖다 붙인 다음에 셀과 셀 사이에 호핑하는 엘리먼트를 이 해밀토니안에다가 쓰면 돼.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유한한 체인 경우에 n 숙제는 10개의 유닛셀을 늘어놓고 계산해 보세요. 1부터 10까지 해서 딱 끝나는 경우 1에서도 끝나고 10에서도 끝나는 그런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다이고널라이즈해서 풀어보는 게 하나. 그리고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해서 그러면 해밀토니안에 추가되는 항이 더 들어가요. 그거를 추가해서 풀어보는 경우 하나. 그러면 어느 경우에 엣지 스테이트가 생길 것이냐. 그리고 엣지 스테이트의 아이겐 펑션 혹은 아이겐 벡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풀어보세요. 지금 설명한 거를 그냥 조금 더 픽토리얼로 설명을 하면은 유닛셀이 이제 하나 있는 경우 유닛셀이 하나 있는 경우는 해밀토니안이 2×2야. 그리고 아까 물어본 것처럼 풀면은 아이겐 에너지는 플러스 T 혹은 마이너스 T 에너지야. 그리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에너지 레벨이 딱 두 레벨밖에 없지. 플러스 T, 마이너스 T. 그리고 플러스 T에 해당되는 이거를 A 플러스 B인가? 오케이. 이게 맞네. 맞기는 맞는데 오케이. 아이겐 에너지는 플러스 T, 마이너스 T고 각각의 아이겐 벡터는 A 일렉트론 더하기 B 일렉트론이야. 마이너스 T 에너지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는 A 일렉트론 마이너스 B 일렉트론이야. 물론 노멀라이즈 시켜서 나누기 스퀘어 루트 2로 노멀라이즈 시켜야 되지만 그래서 요거를 본딩이라고 하나? 요게 그러면 엔타이 본딩인데 그 이름 때문에 좀 헷갈렸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완 유닛셀인 경우에는 간단하지. 그러면 유닛셀을 많이 늘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셀과 셀 사이의 호핑을 T'이라고 하는데 T'이 만약에 0이 되면은 셀이 100개가 있든 1개가 있든 다 아이겐 에너지는 플러스 T 아니면 마이너스 T겠지. 물론 여기 있는 플러스 T 에너지는 이게 100개 늘어서 유닛셀이 100개면은 여기 100개의 에너지 레벨이 겹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100개의 에너지 레벨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니까 같은 에너지에 그냥 놓여 있다 뿐이지 서로 독립적이야. 마이너스 T도 마찬가지고 100개의 에너지가 여기 놓여 있는 거예요. 100개의 유닛셀 사이에 T'이 0인 상태로. T'이 이제 난제로가 되면은 여기 100개의 에너지가 겹쳐 있는 것들이 이제 호핑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엉키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이제 소위 밴드가 생기는 거예요. 밴드가 생긴다는 얘기는 모두 한 개의 에너지에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그 아이겐 모드가 이렇게 스프레드 되는 거예요. 스프레드. 그래서 여기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유한한 그 두께를 갖게 돼요. 근데 그 두께의 크기는 얼마만큼 스프레드 되냐 하면은 T'의 크기에 비례해. 그렇죠. 많이 호핑을 시키면은 셀과 셀 사이의 에너지가 서로 뒤섞이기 시작할 테니까 얼마만큼 섞이느냐 하면 그 밴드위스가 2배의 T'이야. 그런데 원래 T'이 0이었을 때 유닛셀 안에서의 에너지가 2개의 레벨로 쪼개졌는데 그 쪼개지는 것의 크기가 마이너스 T부터 플러스 T 사이로 이렇게 쪼개졌지. 셀 안에서의 호핑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의 쪼개진 것의 절대적인 크기는 2배의 T만큼 쪼개졌어요. 그 다음에 그게 중첩되게 만들고 100개의 유닛셀을 늘어나서 100개의 에너지가 중첩되게 만들고 셀과 셀 사이에 T'의 호핑을 이제 도입하면은 각각의 밴드, 포지티브 밴드하고 네거티브 에너지 밴드가 따로따로 또 스프레딩 되는데 그 스프레딩 되는 크기는 2배의 T'이야. 그래서 이제 스프레딩 되는 것을 모멘텀 스페이스에 따라서 그리면은 이런 밴드가 되는 거예요. 위에 밴드, 포지티브 밴드, 네거티브 밴드. 그런데 각각의 밴드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2배의 T고 각각 밴드의 각각의 위스는 2배의 T'이야. 따라서 T가 T'보다 크면은 포지티브 밴드하고 네거티브 밴드가 폭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겹칠 찬스가 없죠. 그런데 T'이 만약에 T보다 더 크다고 하면은 반대 경우 T' 셀과 셀 사이의 호핑이 셀 안의 호핑보다 더 크다고 하면은 각각의 밴드가 쭉 늘어나서 낮은 밴드와 높은 밴드 각각의 경계에서는 두 밴드가 서로 터칭하거나 터칭을 넘어서서 서로 크로싱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렇게 크로싱하는 경우가 생겨야지 이제 토폴로지컬 스트럭처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밴드 인버전이라고 표시를 했고 크로싱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퍼밴드의 기본적인 구조는 A전자 더하기 B전자고 아래밴드의 웨이브 펑션의 기본적인 구조는 A전자 마이너스 B전자의 콤비네이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야. 각각을 C전자, D전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겹치는 문제, 그 T'이 더 커져가지고 밴드 크로싱이 생기면은 그게 바로 이제 매스 인버전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밴드 크로싱이 생기면은 요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밴드 크로싱이 생겨요. 그
D전자는 아래 밴드를 이루는 주종의 전자고, C전자는 A 플러스 B 컨비네이션, C전자는 위의 밴드를 이루는 주종인데, 그 크로싱이 생기면은, D전자의 끄트머리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C전자의 끄트머리는 밑으로 내려와서 각각의 밴드가 서로 다른 종류의 페리티를 갖는 D전자는 페리티가 네거티브야. 여기서 페리티라는 거는 A전자하고 B전자를 서로 뒤바꾸는 것을 페리티라고 해요. 페리티. 그래서 D전자는 페리티 어드고 위의 전자는 페리티 이븐인데 이렇게 크로싱이 생기면은 아래 밴드의 웨이브 펑션의 구조가 페리티가 서로 다른 전자들이 트위스트 되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이런 트위스트, 다른 특성의 전자 구조가 트위스팅 되는 것이 토폴로지의 원인이에요. 오케이? 나중에 점점 그게 무슨 뜻인지 분명해질 거예요. 오케이.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 한 거를 집에 가서 잘 복습을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스위치를 바꿔서 이제 초전도 할 거예요. 초전도. 네, 그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는 올려줄 텐데 자꾸 그 파워포인트에 기대에 의존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내 설명을 빠지지 않고 잘 듣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물어봐. 시간 아, 지나면은 다 몰라. 그거보다 그 숙제 그 트래킹하는 거 좀 힘들어서요. 예? 네, 그 숙제가 뭔지 정확하게 뭔지가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서요. 그거 때문에 파워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슈퍼컨덕터가 왜 인슐레이터가 되는지를 한동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컨셉을 알아들으면은 토폴로지컬 초전도는 지금 설명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지금 다 설명했으니까 기본 컨셉 거의 다 설명했어요. 그거를 고스란히 이렇게 트랜슬레이트만 하면 돼, 초전도로. 그래서 초전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볼게요.